안녕하세요.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 진행을 맡게 된 이샘입니다. 저희 사랑방에서는 부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현금융단지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 부산 남구 갑 요 정도만 얘기해도 탁 떠오르는 인물. 오늘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민족의 저력인 또 단결과 극복의 힘을 이럴 때 한번 또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메르스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출신 의원이라면은 네. 바다나 해양 정책에 네.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게 당연한데,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글로벌 해양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글로벌 해양 펀드라는 게 뭔지 또 예. 만들라 하면 어째 예. 해야 되는지 예.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대선 공약으로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겠다 했는데 선박금융공사를 만드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 우리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 WTO에 제소를 하면 우리가 그걸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국익에 큰 손실이 올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못하니까 이제 해양금융센터를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지금 작년 12월에 예, 예. 만들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예. 가용 예산을 한 52조쯤 확보를 하고 지금 뭐 상반기 중에 거의 한 20조 가까이를 썼습니다. 네. 2017년까지는 100조 원 규모의 와. 해양금융을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인데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그 기능이 대출, 그러니까 뭐 선박 회사가 배를 만드는데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주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해운 회사가 내가 배를 사는데 좀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대출하고 보증 기능이 주 업무입니다. 네. 여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한 부산이 국제 해양 금융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출하고 보증 업무만 하는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투자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 예, 투자 기능이 있어야 네, 되는데 예. 투자 기능이 있으려고 그러면 펀드가 생겨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국제적인 글로벌 해양금융 펀드를 조성을 하자라고 예. 제가 주장을 했고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해양금융 펀드의 해양은 예. 선박이나 옵쇼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만 예, 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항만 개발이라든지 해양 물류 또 해양 관광 네. 또 해양 자원 개발 네. 심지어 수산 분야까지 다 포괄하는 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펀드, 국제 펀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면 코리아 엑심뱅크 수출입은행하고 지금 이제 무역보험공사가 우선 1억 불씩 출자를 해서 예, 예. 중국이나 중동의 이제 국부 펀드들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해보자. 네.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 금융 도시가 된다.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글로벌 해양 금융 펀드가 되겠습니다. 전망이 네. 밝다, 그치? 예, 예. 아유, 다행이다. 네. 그러고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다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신용카드 부정 사용 문제,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예,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예.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때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예. 뭐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전반기에 지냈고 네. 또 초선 때도 정무위원회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이름이 이제 정무위원회 이라니까 무슨 뭐 이거 뭐 저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연결하는 무슨 맞아요. 그런 상임위원회인가 맞지.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이름은 정무위원회지만 하는 일은 경제의 핵심적인 상임위원회입니다. 아. 예.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떤 기관들을 다 이렇게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하기관의 대표적인 것으로 뭐 국무총리실도 당연히 우리 소관기관으로 돼 있고 예. 금융위원회, 예. 금융감독원, 예. 뭐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예. 하여튼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다 우리 소관으로 돼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 국가보훈처도 또 저희들 소관이고 권익위원회도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의 핵심적인 상임위원회다. 특히 금융 분야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문영금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선 때 그때는 야당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예, 그때도 제가 정무위원을 4년 동안 했고 네. 이번 3선 때는 이제 예. 위원장을 전반기에 맡으면서 예. 활동을 했고 예. 지금도 우리 문영금융단지와 이 유엔평화기념관도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엔평화기념관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정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김 의원님 하면은 예. 제일 먼저 팍 떠오르는 게 예. 문현금융단지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참 많을 것 같고 또 아직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하는데 보따리를 한번 싹 풀어놔 보이소. 문영금융단지의 뭐 63빌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정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 와 보니까 아주 뭐 각자 금융기관들이 자기 그 건물을 짓는 평면 개발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전부 그 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고 네. 옆에 컨벤션 센터, 뭐 비즈니스 호텔, 네. 쇼핑 센터 네.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 복합 개발을 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네. 이래서 처음에는 100층짜리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분양이 되겠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뭐 다들 뭐 안 된다 이런 그렇지. 말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보고 되겠다 싶으면 제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 또 과정에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제 혁신 기관들, 네네. 금융기관들 내려왔는데 전부 다 해운대 센텀시티로 들어가겠다고. 멋지. 예. 그래가지고 그 문영금융단지로 또 오게 하고 처음에 저 대연혁신지구 군수사도 예. 저는 그걸 처음 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 평지에 이렇게 예, 예. 그때만 하더라도 공원이 없었기 없을 때문에 때니까. 예. 예.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혁신기관들하고 이제 절충을 해서 거기는 주거단지가 들어가고 문영금융단지는 이제 업무지구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에 63빌딩은 국내 업무용 빌딩 중에서는 현재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제일 높은 건물. 예. 올라가면 뭐 대마도도 다 보이고 부산 예. 뭐 항만 전체 다 내려다 보이고 예.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우리 예. 사회자님도 한번 꼭 아, 올라가 예, 꼭 보시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 있는 기관 중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면은 거기가 이제 주식을 보관을 해놓는 기관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 자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항상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000조쯤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면은 거래세 0.3%를 예탁결제원이 전부 받아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1년에 약 한 10조 원 가량을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게 여의도에 있을 때는 영등포 세무서가 전국 세수 1등이었습니다. 2등이 종로 세무서, 예. 3등이 울산 세무서 이랬는데 인제 이게 저 우리 바뀝니까? 문현동으로 오고 난 뒤에 예. 관할하는 수영 세무서가 전국 세수 1등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국세도 많이 내면서 이제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부산시를 비롯해서 남구도 아주 지방세 수가 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이 아주 많이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참 환경오염 여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탄소 배출권 거래소라 하는 거를 우리 부산에 짓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게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지구가 자꾸 이제 온난화되고 기후에 의한 어떤 재해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태풍이 온다든지 쓰나미가 온다든지 그렇지. 이런 게 다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그런 기후의 이상 징후들이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환경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예, 예.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화석 연료를 많이 떼는 어떤 산업들은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을 많이 안 하는 산업에서 네. 이 산소 배출권 관련한 그걸 사서 예, 예.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은 그렇지, 예. 나무를 심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지만 탄소 배출권 많이 생산해내는 회사에 팔아서 또 돈을 벌 예,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거래하는 데가 탄소 배출권 거래소로 예. 우리 문영금융단지에 저 입주를 시켰는데 예. 저것도 제가 재선 때부터 저걸 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그런 특위에 관련된 그 활동도 하면서 예. 끊임없이 예. 그때 나주하고 이렇게 예, 예. 경합이 됐습니다. 예. 나주는 한전에다가 저걸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한국 거래소로 와야 된다 그러고 해서 그 경합을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 부산으로 유치를 해냈습니다만은 저기가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면서 파생 상품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구 온난화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가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래소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기대를 예. 한번 해보고 예, 예. 예. 제가 의원님을 만나기 전에 예.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의원님께서 43건의 공약을 유권자들하고 새끼손가락 걸었다 하시대요. 예. 근데 뭐, 예. 그 뭐 예. 공약을 잘 지키고 계신다는 예. 소문이 예, 예, 들리는데 예, 예. 비결이 뭡니까? 뭐 비결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 삼선 치고는 지난번 19대 때 공약을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보통 한 맞지. 20개 이쪽 저쪽인데 저는 43개 공약을 했고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행률도 또 대체로 많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뭐 많은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도 있고 끝까지 잘 챙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만들어서 우리 부산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도시로 만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예.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 이 장소가 어디지? 그 유엔 평화 기념관입니다. 맞지? 예, 유엔 예. 평화 기념관 예, 예. 이거 짓는데도 김 예. 의원님이 막 애 많이 쓰셨다 하던데 그리고 예. 이제 또 유엔 참전 거리 예, 이런 예, 것도 예. 만든다면서요. 예, 예,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가 우리 유엔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유엔 평화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장소입니다. 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유엔이 맞아요. 인정해준 장소는. 그리고 유엔은 하나를 인정해주면 절대 똑같은 걸 두 개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엔이 존속하는 한은 이 유엔 묘지 일대가 예, 예. 유엔 평화 특구다 하는 점이 아. 우리 부산의 예. 자랑이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러네. 예, 그런 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보니까 이 우리 세계 보물인 유엔 묘지가 우리 남구에 있는데 이걸 너무 방치를 해놓고 있어서 제가 뭐 보훈처 소관은 보훈처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보훈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이걸 잘 하고 이제 이걸 알리는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유엔 평화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반기문 그때 외교부 장관님한테 제가 예. 많이 졸랐습니다. 장관님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 나가신다는데 예, 예. 유엔 회원국들한테 표를 받으려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예. 하고 표를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전 뭐 참전국들인데 거기에 딱 박물관 하나 지어 놓고 예. 내가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 묘지 옆에다가 유엔 평화 박물관을 지었다.
그래서 나를 좀 지원해달라, 지지해달라 예, 이렇게 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명분이 다 예, 세지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열렸을 때 백스코에 그 아직 기억합니다. 정상들은 저 라인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 장관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바깥 이제 요 선 밖에 이제 테이블에서 했는데 그 7번 테이블이었어. 7번 테이블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누가 앉았냐면 그때 콘돌라이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여자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앉았어요. 내가 그걸 브로샤를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반기문 장관한테 가져가서 이거 좀 콘돌라이자 라이스 장관한테 설명해서 미국이 좀 나서서 만들어 주게 해달라 설명 좀 하라. 그러고는 부탁도 하고 그러고 이제 반기문 총장 되시고 난 뒤에 뭐 충주에서 시민대회도 고향에서 하고 뭐 이랬는데 내가 요 유엔 묘지에 와서 좀 참배 좀 하고 가십시오. 유엔 평화 그렇지. 박물관 얘기도 좀 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충주 시민대회 하는 거 보니 나도 가슴 뭉클하더라. 근데 대한민국 첫 유엔 사무총장이 이 지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엔 묘지를 참배를 하고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세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 의지가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꼭 좀 와주십시오 협박하시네. 하고 편지를 써서 반기문 총장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확 배포를 해버렸습니다. 엄마야, 어쩌노. 그러니까 외교부에 확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렇지. 바로 그 다음날 내려오겠다 이러셔가지고 뉴욕으로 출발하시기 사흘 전에 여기 아침에 내려오셔서 1시간 참배를 하고 꼼짝 못하고 오셨네. 그래서 유엔 평화 박물관도 하는데 지지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고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전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걸 국비를 처음에 300억을 확보를 해서 이걸 건립에 착수를 했고 작년 11월 11일 날 우리 보훈처장 오시고 해가지고 전 세계 요새는 전 세계 11월 11일 날 이 우리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서 동시에 참전국의 재향군인들이 동시에 우리 한국 시간 11시 11분 11초에 딱 참배를 합니다. 11초에. 그래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한 군데를 향해서 참배를 한 최다 인원 해서 보훈처에서 요번에 기네스북에 그걸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의 우리 여기 유엔 평화 기념관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다. 지역구인 남구갑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봅시다. 뭐 일단 자랑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미심쩍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좀 미진한 부분 해결 더 해야 된다 뭐라든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좀 한번 짚어보시다. 뭐 우리 남구는 어쨌든 금융단지가 활성화가 돼 있고 금융단지가 저게 이제 뭐 경제적인 효과도 지방세 수도 정대가 많이 되지만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 고급 일자리가 지금 상주 인구가 한 3,600명 되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제가 복지 희망 나눔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우리 남구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국 최초로 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대상을 선발을 했는데 남구의 우리 복지 희망 나눔이가 고용 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을 타가지고 지금 9천만 원을 뭐 이렇게 상으로 받는답니다. 남구에서. 그래서 그 상금을 또 받으면 그 돈으로 지금 그 스팀 세차, 그 직원들 스팀 세차 하는 것도 하고 또 구두 닦는 거. 구두 닦는 것도 그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가지를 못하고 남구로 다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복지 혜택도 증가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금융단지가 아직 다 안 찼습니다. 안 차고
앞으로는 이제 해외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내려와서 이걸 활동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요번에 또 최근에 국제 해양 금융 컨벤션, 그것도 제가 정무위원장 하던 시절에 예산 1억을 배정을 해서 올해로 3회째 지금 했습니다만은 1회째 했을 때 영국의 지엔사라는 국제 금융기관 평가 회사의 임원이 그 회의에 왔다가 저희들이 그 설명을 잘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국제 금융센터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발표할 때 84개 국제적인 금융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금융도시로서 세계에 대비하는 계기가 됐고 그렇죠. 올해는 24위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만들어놨는데 보다 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야 국제 금융, 해양 금융 하려면 부산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온 외국 분들도 빨리 여기 부산 인근에 국제 공항이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자기 맞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는데 이 부산까지 오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상해에 맞아요.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는데 여기 국제 금융도시를 하는데 국제 공항이 없어서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맞지.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가덕도 국제 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급하다, 그지? 김 의원님이 17, 18, 19 이렇게 3대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저 정치하시는 분 보면 이런 거 꼭 질문하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 그 정치적인 신조가 뭔지, 또 뭐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참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치를 왜 하냐? 그 일반적으로 흔한 질문 답변이야 국민을 이렇게 위해서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또 잘 살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들 욕들을 참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참 저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바꿔 먹기 식으로 되면서 거기서 또 파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국민들께서 불만도 가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자꾸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잘 돼 간다 이렇게 정치가 좋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게 좀 더 이게 왜 이렇게 가나 하는 걱정들이 참 앞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오늘 참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좀 이런 얘기 한번 당부 말씀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새 참 여러 가지로 참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메르스 사태도 있고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경제가 그나마 조금 세월호 때 지나고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또 지금 경제가 또 침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영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하는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민족은 정말로 저력이 있는 민족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래기나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산 남구의 국제적인 금융도시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국제평화도시 UN 평화특구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귀도 펴고 허리도 펴고 얼굴도 펴고 또 통장의 잔고도 자꾸 늘어가는 그러한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 오늘은 김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